네, 북미는 6.25 전쟁 당시 전사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미 북한 측이 수습한 유해 송환 작업을 포함한 관련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유해 송환 문제의 진전을 계기로 비핵화 후속 협상도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북미 장성급 회담이죠.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격을 높여가지고 장성급으로 열렸는데 이게 9년 4개월 만에 열린 회담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그렇습니다. 회담 결과 유해 송환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발굴 작업을 이런 이야기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회담이 연기되면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었는데요. 예. 오히려 장성급으로 격상되면서 미국 측 반응은 이제 성과가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실무회담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년 4개월 만에 열린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에 과거에 북한이 무효화 선언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장성급 회담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자체를 무효화 선언했다는 얘기는 전쟁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북한이 3차 핵실험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년 만에 열린 회담은 오히려 비핵화를 하기 위한 만남 속에서 장성급 회담이 열리면서 오히려 이것이 전쟁 상태로 돌아갔던 과거의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다시 정전 상태로 우선은 회귀한 이런 회담이라는 점에서는 북미 간의 만남이 상당히 한반도 체제의 중요한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장성급 회담이 북측이 제안을 해서 격을 높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성급 회담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유해 송환 문제 논의 이외에도 또 다른 북한의 셈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있던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지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 방북 당시에 북한 외무성에서 상당히 불만을 표현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도적인 심리를 가진 요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역시 중요한 것이 종전선언 문제, 그다음에 체제 보장 문제, 평화 체제 문제, 유해 송환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일방적인 요구만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불만 이후에 북한이 대화의 어떤 격을 높이고자 했던 것은 이런 중요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표들이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나 이번 미국 측 대표도 그렇고요. 그리고 북한의 장성급 대표단도 그렇고 종전선언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참석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제 이제 장성급 회담이 있었고요. 오늘 아마 이제 실무회담 아마 영광급이 될 것으로 통상 판문점에서 회담 한 10시 정도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시작이 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급 회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하고 유엔사 채널이 가동이 됐잖아요. 네. 예, 어렵게 됐는데 저희들이 가장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비핵화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도 어떤 실무 협상이랄지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채널을 통한 어떤 다양한 루트가 있을 수 있는데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진전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지지분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중요한 이슈는 물론 유해 송환 문제인데요. 유해 송환 문제는 어쨌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네 가지 합의 사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이후의 후속 회담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 국무성 쪽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속 회담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일각에서는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조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해 송환 협의가 진전되는 걸 봐야 앞으로의 북미 협상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시간 끌기라는 건 참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유해 송환 문제는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유해 송환 문제가 앞으로의 북미 관계의 속도를 가늠하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비핵화 협상 의지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고 있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실면주의 얘기도 하고요. 네. 신뢰한다, 믿는다, 똑똑한 협상가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 칭찬 수준을 넘어선 건지 네. 아니면 협상의 어떤 유리한 국면,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뭔가를 던지기 위한 어떤 메시지인지 단순한 메시지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협상은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보기에 눈에 띄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이런 수사들을 계속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흥미로운 것이 올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김정은과 서로 누가 큰 핵 버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그 논쟁을 했었고 작년에는 뭐 로켓맨이라는 그런 비난 섞인 그런 용어도 사용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최근 정상회담 결정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트럼프의 이야기를 보면은 김정은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칭찬하는 배경을 보면 북한이 북미 회담에 앞서서 선행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계리 북부 핵시험장 폐기라든가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는 동창리의 로켓 그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비즈니스맨인 트럼프가 볼 때는 상당히 놀라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그러한 그동안의 김정은의 이러한 패턴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여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로 알려진 강선 단지 위치가 평양 외곽에 있는 천리마 구역이라고 하는 좀 다소 좀 구체적인 장소까지 명시한 이런 외교 전문지 보도가 나왔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이게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평양 근처에 있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지금 뭐 보도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예. 약간의 좀 오차가 있긴 하던데요. 원래 그 보도 내용 보면은 평양 남남 동 지역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서남 서쪽에 있거든요. 좀 보도는 조금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예.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위치를 보니까 이제 그 천리마 구역에 있는 게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그 우라늄 물질이 확인된 거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근데 굉장히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걸 파악을 해보면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난 이후에 그걸 사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러한 정보를 벌써 얘기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신고 과정에서 미국이 전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성실하게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낸 게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북한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본 언론에서는요, 지난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비밀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이걸 가동하고 있지 않느냐,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김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다 뭐 폐기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측 언론에서는 이걸 계속 어떤 위성 사진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은밀하다, 비밀리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근데 그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게요. 비핵화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북한이 스스로 리스트를 제출합니다. 우린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 그걸 제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러한 정보를 먼저 얘기한 것은 앞으로 신고할 때 성실하게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잘 신고하지 않는다면 북미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명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제 남북 간의 통신선을 복원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예배를 처음으로 좀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앞선 결정이었다. 한편에서는 좀 긍정적인 활동이다. 이런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엔에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 유엔은 제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면제 조항도 두고 있고 그다음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재가 내용이 많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제재들을 유엔 안보리 안에 위원회에서 면제가 가능한지를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우리의 어떤 앞으로 뭐 철도도로도 있고 통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 이런 것들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절차상의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거기에 대해서 유엔 위원회에서는 그걸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고 나서 면제가 될지 안 될지. 예를 들면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북한의 서희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제재 대상이지만 유엔이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안보리의 결의안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즉 평화 올림픽에 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제를 하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리스트에 들어있지만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화 국면에서 제재를 일시 풀어준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비핵화 협상 전까지는 제재 절대 풀 수 없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접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밀무역이랄지 기존에 저희들이 좀 제재 강하게 봤던 부분들이 좀 단속이 허술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중국의 압박을 가해야 할까요? 저는 다시 한번 단도리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열어둬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러니까 제재라는 건 유엔의 제재가 있고요, 국가의 그렇죠. 독자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어떤 여타 나라의 독자 제재들은 어떤 변동이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미국 스스로의 독자 제재는 변화가 없다라는 걸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유엔은 절차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미국 역시도 그 트럼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비핵화가 다시, 그러니까 핵무장이 다시 되기 어려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된다면은 제재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주변 국가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북한이 핵에 대한 확실한 액션을 보이게 되면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동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 이제 제재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 남북 간의 통신선 복원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예외 인정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청을 하고 예외를 인정한 것이 미국 측이 보기에도 그냥 크게 뭐 거슬리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엔의 문제고 유엔 안보리의 그 더 커미티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좀 더 뭐 전문가 패널에서도 그걸 또 논의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그걸 통제하거나 어떤 뭐 반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좀 민감한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2년 전에 중국 한 북한 식당에서 탈북한 여종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지배인이 있었죠. 그분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기획 탈북이다, 국정원이 의도한 거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탈북을 일부러 의도로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동안에 기획 탈북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그러니까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탈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이게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이 일을 또 현 정권이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은 부분인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기획 탈북이 아니다라는 자유의사에 의한 한국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 얘기가 당사자들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엔 그 인권위원회에서인가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또 측면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풀고 넘어가야 되지 여기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남북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직후에 실무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담이 잠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남북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아주 깊은 논의를 통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남한에 남고 싶다. 나는 북한에 가고 싶다. 의견이 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 의사를 존중해서 이게 북송을 다시 강제 송환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일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야 될 부분하고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들고 올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이 북미 이런 비핵화 협상까지도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연막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흥미로운 부분은.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어떤 큰 성과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러시아 외무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어떤 체제 안정과 그리고 군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컨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 유럽 회담에서도 EU라든가 중국은 경제적으로 적이지만 러시아는 어느 부분에선 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그 회담에서 굉장히 경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와는 반대로 핵 문제라든가 군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에서는 그런 그 어떤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좀 기대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두 정상의 사실상 단독 회담인데요. 첫 단독 회담이죠. 뭐 북핵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